따라서 포벡터. 이 포벡터라는 게 4개란 말이 아니고 따라서 4차원 벡터. 우주론을 배울 때는 지구를 잊어야 돼요. 따라서 지구를 잊자. 지구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럼 지구를 잊자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는 그게 분리되지 않고 4차원 시공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 4차원 시공. 4차원 시공을 물리적으로 묘사하는 데는 3개의 벡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 시공이기 때문에 벡터 이름을 뭐냐면 포벡터. 따라서 포벡터. 포벡터. 자, 지금부터 집중하면 한 10분 내로 3개의 포벡터를 도입해 줘야 돼요. 자, 3개의 포벡터. 자, 우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는 Y축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 Y축이 아니고 따라서 시간축. X축이 공간축. 자, 시간축인데 그냥 시간축 T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상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상수라는 거는 갖다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비례 상수를 붙이는데 그 비례 상수가 뭐냐면 강속이에요. 우주에서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상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속도예요. 그걸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따라서 강속 불변의 원칙. 네. 그래서 이 Y축이 시간의 축인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의 우주의 상수가 있다. 그 상수가 강속이다. 이란 거예요. CT. 이게 이제 모든 걸 일을 다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 하나 차이.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입자가 우주선이 무슨 이렇게 간다 합시다. 그러면 자, 요 빨간 점을 찍었어요. 이게 원점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집니다. 특수상승률 이쪽 저쪽 한참 가다 보면 헷갈려갖고 다 이제 나가 떨어져요. 이 원점 O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자, 이건 다른 색깔로 적어야 돼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저쪽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내가 로켓을 타고 가는 거예요. 자, 로켓에 있는 이 위치를 이 밑에 있는 O는 딱 정지좌표에 지구 표면에서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로켓을 가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켓의 포인트가 P고 이 P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무슨 좌표라면 정지좌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CT, X요. 근데 야는 뭐냐면 색깔을 갈로는 이렇게 했어요. 안에 있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빨리 합니다. O에서 P 사이로 가는 이 벡터. 이 벡터를 뭐라 그러냐 하면 벡터 X라 그래요. 자, 처음 벡터가 나왔어요. 자, 이건 무조건 4차원입니다. 딱 4차원. 자, 요 X 했지만 X는 공간 3차원, 그 다음에 시간 1차원, 그럼 4차원이 되죠. 여기 4차원을 통합시킨 거예요. 자, 4차원 통합이라는 게 거창한 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바로 자, X, Y, G는 공간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T를 이거하고 융합시켜야 되잖아요. 한 식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X, 뭐냐면 T, X, Y, G. 야들 한 가족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같다는 말은, 동급이란 말은 이게 길이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T를 길이 차원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시간을 길이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시간을 길이로 어떻게 바꿔줘요? 자, 여러분들 속도의 공식 있잖아요. 속도는 뭐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T잖아요. T. V는 D의 T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게 X, Y, Z잖아요. 이게 길이잖아요. 그러면 T를 길이로 바꿔주려면 T를 곱해줘 보세요. 자, C는 뭐죠? 속도잖아. 속도는 뭐냐 하면 시간에다가 거리잖아요. 시간에다 거리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뭐죠? 거리가 되잖아요. 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요 앞에 C를 붙여주면 야는 한 행제가 돼버려요. 야더라고. 그래서 따라 4차원. 이게 4차원의 출현. 예. 4차원이 출현했다는 말은 무슨 거창한 이야기 아니고 요거에 상수 하나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상수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 강속을 곱해주면서 4차원이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좌표로 저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적을게요. 자, 이름 뭐냐면 요게 뭐냐면 따서 포지션. P는 포지션란 말이에요. 포지션 포벡터. 네, 빨리 적을게요. 포벡터가 4개인데
포지션 4로 적고 벡터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 공식 명칭입니다. 따라서 4벡터. 4벡터. 근데 좀 포지션에 관한 4벡터라. 포지션 4벡터. 포지션 4벡터. 자, 기호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빨리 갑니다. 포지션 4벡터가 바로 벡터 X라는 거예요. 이 벡터 X가 바로 이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함수가 CT하고 X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CT, X. 자, 이거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게 X 포인트가 있다면 X축으로 3이 같고 Y축으로 5가 같다 하면 이 포인트 어떻게 적으면 돼요? X축으로 3, Y축으로 5 이렇게 적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적는 요렇게 적은 걸 자, 요걸 따라서 벡터. 요걸 뭐라면 따라서 행렬. 행렬이란 말하고 벡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알파고 할 때 알파고는 행렬 계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기 뭐 1000x1000 이런 행렬 하는 거예요. 일반 상대에서는 행렬 얼마? 4x4 행렬. 그 4x4 행렬이 지기운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네. 행렬로 만나면 알파고나 뭐 저 우주론이나 다를 거 없어요. 다 동일한 수학이에요. 네. 그래서 벡터하고 행렬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개념상으로. 자, 됐어요. 그럼 자, 빨리 합니다. 지금부터. 자, dx, 요 벡터의 미분값. 이 미분값 자, 해보세요. 자, 미분할 때 상수는 제로잖아요. 상수는 앞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c dt, dx. 됐죠?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벡터라는 거는 이 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방향하고 크기를 가진 양입니다. 그러면 크기만 빼내는 거예요. 자, 요 크기만 빼내면 그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쪽에 물리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요거의 절대치를 취해준다 그래요. 요렇게 표시합니다. 요렇게 벡터 요렇게 하면 요 크기만 자, 크기만 나오면 크기는 벡터의 스칼라예요. 스칼라입니다. 예, 스칼라 벡터 텐서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요거 빼내면 자, 요게 스칼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해주냐? 자, 이쪽에서 우주론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봐야 되는 수식이 요 수식이에요. 요게 바로 민코프스키가 만들어내갖고 완전히 시공이 분리된 시공은 영원히 사라지고 아인슈타인조차도 이 노테이션을 몇 년 동안 못 받아들였어요. 반대했어요. 민코프스키가 이걸 만들어내갖고 막 강의하고 다니니까 아인슈타인은 막 견눈질 하면서 뭐 그따위 이야기 하냐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아인슈타인 직접 들어보고 써봤더니 와, 이게 만병통치약이네. 그 다음 아인슈타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재밌죠, 사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콤스키의 노테이션이 바로 뭐냐면 이 혁명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래서 빨간 거 찍어요. 빨간 거 찍으면 따라오시면 돼요. 빨간 거 따라오시면 이게 바로 어떻게 적느냐 하면 루터의 자, 요거 중간까지 빨리 적고 적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벡터 x 인너 프로덕트, 벡터 x 인너 프로덕트인데 요게 통상 지금까지 모든 계산하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차원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관문이에요. 네. 자, 요거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루트를 취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 x,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입니다. 요 인너 프로덕트를 기존에 계산한 방식하고 정반대로 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나 하면 루트는 그대로 두고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데 좀 경악을 하셔야 돼요. CT의 자, 요거 X에 우리 CT의 제곱에 잘 들어서 연필 놓고 지금 4차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 미리 상식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이걸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다 놓친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3, 여기에 만약에 4, 이쪽이 만약에 3이라면 이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피타고라 형의 3자성, 4자성 하면 5자성이 되잖아요. 자, 핵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세계에서는 이 플러스를 해줬어요. 근데 4차원을 넘어갈 때는 이 계산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따라서요. 마이너스 대절. 이거 하나로서 다 문제 다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x 자승이라는 요거에 이게 따라서 민코프스키 혁명, 이거 혁명이라까지 이야기해요. 민코프스키 혁명. 네. 이걸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자꾸 이 끝까지 이게 왜 있느냐 좀 물어보는데 이렇게 전개를 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다 풀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발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혁명입니다. 저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은 왜 이렇게 되느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이렇게 된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이쪽에 헛수를 갖다 붙여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ICT라 하면 자 이걸 제곱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C자승, T자승이 되죠. 이래서 이게 마이너스 도입된 거예요. 됐나요? 헛수를 도입한 거예요. 이제 그걸 간단히 이해를 했어요. 네. 여기서 끝나요, 요거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주인공이 나왔어요. 첫 번째 벡터가 나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벨로시티. 벨로시티 포 벡터. 자, 다음 벨로시티 포 벡터. 자, 우리가 4차원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뭐 그쪽 세계에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고 이제 그쪽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쪽 세계는 지금 3차원을 완전히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쪽은 무조건 4차원 세계,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세계예요. 그쪽 세계에서 모든 걸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세 가지 벡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포지션 포 벡터, 벨로시티 포 벡터, 그 다음에 모멘텀 포 벡터. 자, 그쪽 그 4차원 세계에도 자동차가 달라요. 그 자동차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자동차는 시간이 같이 엉겨붙어 있어요. 우리 상상을 지금 못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야. 어쨌든 수학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수학으로 들어가 봤더니 4차원 세계 실상이 4차원 세계의 벨로시티에서 확 드러나 버려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실체가 드러나는데 4차원 벨로시티 세계는 자 정의 그대로 따른다. U로 정의를 해요. U 벡터입니다. 벡터니까 화살표 U로 정의. 요거는 자 X, U. U는 자 3차원처럼 어떻게 되냐면 속도니까 어떻게 되죠? 속도니까 거리를 시간 나눠주면 되잖아요. 좋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거리는 뭐죠? 여기서 dx가 되죠. 됐죠? 이거 4차원 우리가 허가 얻었어요. 딱 허가 받았다. 이제 앞으로 무조건 요걸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되는 게 있지만 요걸 써요. 허가를 받았고. 자, 그러면 4차원에서 속도를 이제 도출해내야 되는데 4차원 속도는 3차원부터 뭘 해주죠? t를 해주잖아요. 깨갱 여기서 틀려요. 그 t하고 이 t를 쓰면 안 되고 proper, 따라서 proper 고유 시간을 써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한다. 내가 알아.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세계로 들어가는 두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메트릭 텐사에서 헷갈리다가 두 번째 결정적으로 멀어지는 세계가 뭐냐 하면 dt를 쓰면 되는 게 아니고 d타우라는 걸 써야 돼요. 어쨌든 따라오세요. d타우. d타우. 자, 요거는 시간하고 따라서 시간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시간보다 더 큰 범위요. 그래서 이걸 고유 시간이에요. 일단 고유 시간. 자, 고유 시간인데 뭐냐 하면 로켓이 타고 가면 로켓 속에서 내가 내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시계를 지구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T고 지구에서 내 시계를 보는 게 우리 보통 선택하잖아요. 그럼 내가 내 시계를 볼 때 그걸 프라퍼 고유 시간이라고 해요. 이걸 나눠줘요. 자, 그러면 자 요거로 나눠줘 보세요. 자, 됐죠? X가 요거였잖아요. 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C는 상수가 앞으로 나오고 dt 오버 d 타우에 콤마에 dx 오버 dx 오버 d 타워 되죠. 자, 여기까지 가는데 무리 없죠. 요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쪽 이제 세계 허락 맡았으니까 포지션 포 벡터를 고유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연필 안 나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발목 동동 끓일 거예요. 이거 세상에 어떻게 해? 이거 뭐야? 어떡하란 말이야? 자, 따랐어요. 어떡하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천재 아인슈타인이 첫 번째 관문을 돌파한 게 자, 이쪽 시간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뭐냐 하면 자, 드디어 나왔어요. 빨간 거. 이때 t하고 타우의 관계는 이렇게 되노라 하고 아인슈타인이 유도를 해냈어요. 그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요런 관계로 되더라라고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거, 중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걸 청년이 돼갖고 이 수식을 유도를 해냈어요. 정확한 연도. 이거 연도 적었어요. 1905년도. 아, 이거 연도 적어야 돼.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1905년도. 아,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지구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1905년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예요. 요거, 자, 특수상대성 이론. 자, 특수상대성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가속도가 없어요. 무조건 등속도. 유일하게 변수는 V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요거는 변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자, 시간. 고유 시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자, 빨리 할게요. V가 C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가 되잖아. 자, V를 제로 이어보세요. V가 제로일 때 C가 T를 타오라 그래요. 적었어요. V가 제로일 때 T를 타오라 그런다. 이거 보면 되잖아. 자, 됐어요. 아유, 이거 빨리 하겠다. 너무 지를 뺐다. 자, 됐어요. 조금만 나가봅시다.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걸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 적나 하면, 자, 빨리 따라 적으세요. 1-V의 C의 제곱에 타우라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요 팩터를, 그 유명한 요 팩터를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물리학에서 유명한 감마 팩터. 따라서 감마 팩터라 그래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 감마 타우가 되잖아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미분을 해보세요. dt는 감마 d 타우가 되죠. 그러면 d 타우 오버 dt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감마가 되죠. 자, 하나가 해결됐고, 자, 두 번째. 자, 이게 이 미분이 가면, 자, 주목, 연필 놓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숫자는 굉장히 간단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게. 자, 주목. 왜 이게 어려운 부분이냐면, 이 x는 어디죠? 이 x는 사실은 ex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라서 정지좌표계. 그 다음에 지금 이 타우는 뭐냐 하면, 조종사가 움직이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 내가 움직이긴 하지만, 지상에서 벌써 움직이지만, 내가 저동석에 앉아서 내 시계 보면 내가 시계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고유 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분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 이 변수를 미분해 주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해 주냐면 이쪽에 있는 시계를 갖고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미분을 바꿔줘야 돼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면, 자, 이쪽에 적을게요. dx, d 타우는 체인 룰을 써갖고 dt 오버 d 타우 하고,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요 수식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dt가 새로 들어왔잖아. 그럼 dt를 빼주면 되잖아. 나눠주면 되잖아. dt 오버 dx 해주면 되죠. 됐죠? 자, 연필 놓고, 앞으로 수식에서 가장 많이 오는 수식이 요 수식이요. 요렇게 쓰는 수식이요. 그러면, 요거 분모, 요거 분자, 요거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요걸 쓰는 거예요. 요렇게 쓰면, 요게 바로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자, 요게 뭐죠? 감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세계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좀 분리된 세계 돌아온 거예요. 자, 이게 뭐죠? X고, 이게 C잖아요. 고정좌표계, 따라서 정지좌표계. 정지좌표에서 이거 움직이는 거 봤을 때, 바로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통상 속도요. 이게 V요. 자, 연필 놓고, 이게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봤던 속도고, 이거는 뭐죠? 4차원 속도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4차원 속도는 그거의 한 구성 요소로서 3차원 속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4차원 속도란 개념이 3차원 속도의 한 3배 되는 개념이에요. 그 속에 특수한 얘가 3차원 속도요. 아,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다 풀었어요. 이거 풀었는 게 뭐로 되느냐 하면, 자, 뭐냐면 C,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감마 C의 V, 감마 V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딱. 전부 다 따서 감마 팩터로 딱 표시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뭐 어려운 미분 적분 쓰는 것도 없어요. 뭐 제대로 쓴 거 없어.
그런데 다 그냥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이 개념이, 이 개념. 특수상대성 세계의 개념이요. 자, 그랬더니, 자, 이쪽 세계에,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죠? 4차원 속도. U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U 크기를 자 구해볼게요, 지금. 자, U 크기는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동일하게 U 크기를 구해줄게요. U 크기는, 4차원 벡터 U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곧장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그대로 다 적어줄게. 중간과정 대칭을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대충 그대로 적어줄게. U 벡터 닷, 인너 닷, U 벡터. 그게 이쪽 노테이션을, 민코프스키 노테이션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주목. 요것은 지금,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요 텀 제곱 빼기 요 텀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해주면 되잖아요. 그대로 적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마 C 자성에 마이너스 감마 V 자성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산수 조금 합시다. 자, 이거 루트 취하는데, 감마 C 자성을 앞으로 빼내면, 자, 어떻게 빼내느냐 하면, 자, 루트 빼내면 제곱이 없어지면서 감마 C가 앞으로 나오고, 자, 1 마이너스 감마 C의 감마 V 제곱이 되죠. 자, 이거 더덕거리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다 알죠?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요 텀을 앞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럼 요 텀을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자, 조금 더 줄여줄게요. 감마 C의 루트에 1 마이너스 V 오버 C가 되죠. 제곱이 되죠. 자, 요게 뭔 값이에요? 요 값이. 요 값이 바로 뭐죠? 요 값이 바로 뭐냐 하면, 뭐죠? 1 오브 감마잖아.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마 C에 곱하기 1 오브 감마. 그럼 얼마? C. 오마이 사이언스. 여러분들, 요거 하나, 이유도 하나 미국서 와도 돼요. 예. 한 100만 원 이상 항공료 들어갖고 와도 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들 엘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에, 그 다음 그 사람, 그린 저자가 두 권이 있는데, 코스믹 팩, 우주의 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명저입니다. 그 책에 한 챕터에 뭐라 해놨냐면요. 요 공식이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E 이꼴 MC 제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식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공식이. 자, 연필 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뭐죠? 따라 4차원 속도. 자, 우리는 지금 4차원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4차원에 살고 있다. 근데 4차원 속도의 크기가 얼마다? 강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4차원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강속으로 움직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4차원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강속으로 움직일 뿐이에요. 근데 너 가만히 있는데 너 어떻게 움직여? 내가 빛만큼 딸리는데 내가 뭐 정지하고 있는데. 따라서요. 정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내가 정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공식은 뭐냐 하면 내가 강속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내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강속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언제? 4차원 시공 속에서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벡터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따라서 공간성분, 아니 시간성분, 공간성분. 그러면 지금 내가 정지하고 있다는 거는 속도가, 따라서 공간속도. 자동차 기차가 지구 표면이랑 공간 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 공간속도는 내가 정지하고 제로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속도는 저의 강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도가 4차원으로 환산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공간속도고 이게 시간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간으로 가장 빨리 달리는 게 뭐죠? 빛처럼 달리면 되잖아요. 빛처럼 달리면 모든 속도가 공간축하고 평행될 경우에 이 크기가 얼마냐면 초속 30만 킬로예요. 모든 속도가, 그래서 뭐냐, 벡터를 배워보면 이 크기는 일로 투영하든지 일로 투영할 수 있잖아요. 분해할 수 있잖아요. 분해했을 때 공간축으로 완전 분해하는 게 공간축하고 평행하면 되잖아요. 그럼 시간축은 얼마요? 제로잖아요. 빛은 시간축으로 속도가 제로예요. 다시 말하면 빛은 세월이 나이를 묵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저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정지하고 있다는 말은 이쪽이 공간 속도잖아요. 정지하고 있으면 공간 속도가 얼마예요? 제로잖아. 그러면 모든 속도가 시간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지하고 있는 순간은 강속으로 세월 시간축으로 해요. 그래서 세월의 속도가 강속이에요.
세월의 속도가 강속이요. 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이제 이해했나요? 우리가 4차원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강속으로 움직여요. 강속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벡터를 그려보면 이 벡터의 크기가 C라는 거예요. 이 C를 빛인 경우에는 이 C 성분을 전부 다 공간축으로 투영한 게 빛이라는 존재예요. 그럼 공간으로 다 빛의 속도를 투영했기 때문에 시간축으로 빛의 속도는 얼마?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빛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빅뱅 당시의 빛을 우리 그대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내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공간으로 속도가 제로잖아요. 공간 속도 제로란 말은 모든 속도가 시간축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시간축으로 있는 게 정지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게 세월의 속도로. 따라서 정지하고 있을 때 강속으로 시간축으로 움직인다. 자, 지금 따라서 포지션 포 벡터, 벨로시티 포 벡터. 자, 벨로시티 포 벡터 큰 거 한껏 터뜨렸죠. 뭐죠? 우리 지금 4차원 세계 주민 등록을 지금 4차원 세계 이제 동사무소 가갖고 그쪽 구청 직원한테 내가 4차원 세계 이제 주민으로 이제 아파트 들었습니다. 주민 등록 하잖아요. 예, 딱 전입신고. 맞아. 전입신고 해야 돼. 지금 전입신고 하셔야 돼요. 4차원 세계 전입신고는 뭐냐면, 따라서 세계의 4차원 벡터를 받아야 된다. 세계의 4차원 벡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봐. 세계의 키를 달라. 그 구청 직원한테 가서 내가 딱 신고를 하면 구청 직원이 서랍에서 키를 3개를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키가 따라서 4차원 포지션 벡터. 4차원 포지션 벡터. 주민에서 요즘 많이 하잖아. 구청에서 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러 나가잖아요. 그럼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3차원 주소가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4차원 주소 찾아가는 그게 따라서 4차원 포지션 벡터. 그 다음에 이 4차원 살고 주민이 어디 막 다닐 거 아니요. 산보도 가고 뭐 등산도 가고 할 거 아니요. 그러면 그 구청 직원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속도를 얼마나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가는 자동차 교통위반이 했는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요. 그 속도가 무조건 저쪽 세계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얼마? 강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가 뭐였어요? 모멘텀 포 벡터. 모멘텀 포 벡터. 자, 이 모멘텀 포 벡터를 받으면 이제 겨울에 안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4차원 세계에서. 자, 모멘텀 포 벡터. 자, 기가 막히네. 세상에 이런 이론을 모르고 평생을 산다는 거는 그건 참, 이 강속이요.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빨간 걸로 적을게. 강속. 자, 드디어 마지막. 자, 세 번째 키를 받았어요. 그 구청 직원한테. 세 번째 키가 뭐냐면, 모멘텀 포 벡터를 받았어요. 모멘텀 포 벡터. 이거 미리 내가 딱 소설 같으면 미리 내가 복선을 깎게요. 이 키를 받아야 겨울에 안 얼어 죽어요. 모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요. 4차원 세계에 사는. 자, 모멘텀 포 벡터. 자, 모멘텀 포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P. 자, 모멘텀 P입니다. P. 자, 우주는 이게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우주는 전주로 P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P의 세계. 여기서 이제 완전히 벌어져요, P의 세계. 자, 이 모멘텀 포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줘야 돼요. 자, 질량은 뭐냐면, 정지 질량 M0. 그 다음에 속도는 뭐죠? 무슨 속도? 무슨 속도?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이거 이제 물론 크기는 있는데 벡터로 써야 되니까는 이 포 벡터, 벨로시티 포 벡터, 그렇죠? 벨로시티 포 벡터 U를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럼 그대로 적어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U의 성분이 뭐였어요? 감마 C, 감마 V잖아요. 그대로 적으면 M0 감마 C에 M0 감마 V가 돼요. 됐죠? M0 따라서 M0 C, M0 감마. M0 C. 자, M0 감마 C, M0 감마 V. 자, 여기서 이제 칸텀 점퍼요. 자, 여기서 M0 감마라는 게 뭔가 한번 적어 볼게요. M0 감마라는 게, 자, 감마가 뭐였죠? 감마 적어 보세요. 감마 적으면, 진짜, 또 한번 가슴 떨리는 순간이에요.
조금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자, 감마 팩터가 얼마 되죠? 1 오버 V 오버 C 자 성분의 1이 감마잖아요. 거기다가 M0 곱해주면 되잖아요. 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특수항대성 이론의 중요한 공식 결론. 이걸 뭐라 적느냐 하면 이게 바로 M이에요. 자, 요거 M0는 뭐냐면 고유질량. 아까 뜻 고유시간, 고유질량. 여기 로켓을 타고 있다면 야가 갖고 있는 몸무게. 그게 M0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예, 내 몸무게는. 예. 근데 그게 어디서 바뀌느냐 하면 지구에서 보면 바뀌어요. 근데 내가 내 몸무게를 재면 안 바뀌어요. 지구에서 그 저울 눈금을 보면 계속 바뀌어요. 근데 뭘로 바뀌느냐 하면 로켓 속도에 따라서 바뀌어요. 로켓 속도가 강속이 되면, 저 사람 비만이 완전 극도로 돼가 무한대로 돼요, 몸무게가. 무슨 말이죠? V가 C가 되면 분모가 제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저 로켓 조종사의 몸무게는 무한대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M이요. 자, 여기서부터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예. 자, 요 공식을 양변을 제곱을 해보겠어요. 빨리 해보세요. 그럼 M 자성은, 자, 지금부터 말좀 보면 빨리 갑니다. 1 V 자성의 C 자성의 M0 자성이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는 양변에 C 자성을 곱해줘 보세요. M 자성 C 자성의 마이너스 M 자성 V 자성이 되고, 이거는 M0 자성 C 자성이 돼요. 양변을 미분을 해줘 보세요. C 자성하고 V 자성은 상수요. 그러면 해보면 EMC 자성의 DM이 돼요. 자, M은 변수니까 M 자성에 대해서는 무슨 말? M 자성을 미분해주면 시간에 대해서 질량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EM, DM이 돼요. 요렇게. 네. 요걸 미분해주면, 자, V하고 M은 각각 미분해줘야 돼요. 자, 이 무슨 MV 각각 변수잖아. 이거 미분해주면 M, DV, V, DM 이렇게 돼요. 요거 미분해주고 곱해주고, 알죠? 예,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다. 이거 박자스에서 내가 강의했는 것보다 한 50분 했을 거예요. 강조를. 예.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미분해줘요. 그러면 EM, V 자성. 조금만 보시면 돼요. 적어 놔놓고 다시 뒤에 보세요. EM, V 자성의 DM, 마이너스 M 자성 V의 DV 이꼴 제로가 돼요. M0도 상수, C도 상수가 제로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자, 공통 EM 다 들어있죠? 전부 다 EM 있으니까는, 요걸 EM을 약분해주고, 이거 두 개를 저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C 자성 DM이 되고, 넘기면 V 자성 DM의 플러스 MV DV가 돼요. 자, 주목.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위대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지금 하나도 내가 손댄 거 없어요. 감마 팩터 정해줬고, 그 감마 팩터에다 이렇게 4차원 마지막 키를 받았더니 4차원 모멘텀을 표시해주기 이렇게 됐고, 요걸 풀었었더니 이 유명한 특수상대성 공식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네. 딱 하나만 유도해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유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과정을 요걸 전개해봤더니 요런 수식이 나오고, 요걸 미분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을 불러올게요. 자, 따라서 뉴턴. 아인슈타인 갔다가 뉴턴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쪽 세계는. 자, 뉴턴은 거인입니다. 자,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할아버지. 야. 아인슈타인 뉴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은. 전부 다 뉴턴이란 거인의 어깨고 있습니다. 예. 그 뉴턴을 불러오면 뉴턴이 했던 뉴턴의 역학은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거 내가 틈틈이 설명해 줄게요. 뉴턴의 공식 중에, 자,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가속도의 법칙이 뭐냐면 F는 ma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속도 a는 dt 오버 dv가 되고, 자, 이걸 안으로 열면, m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dt 오버 d mv가 되고, 요게 바로 dt 오버 dp가 되는 거예요. 자, 물리학자들이 더 좋아하는 공식은 F는 사실은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dt 오버 dp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가 바로 뭐냐 하면 이 모멘텀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4주 동안은 이 P라는 거에 진리도로 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 P라는 이 문자를 아마 앞으로 한 400~500번, 한 500번은 적어야 될 거예요. 바로 이 P입니다. 모멘텀. 그래서 모멘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MV가 P니까 이거 바꾼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뉴턴 메커니즘에 의해서
에너지는 뭐냐 하면, 자, 요거는 뉴턴 메커니즘, 에너지란 거는 포스에다가,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벡터요? 자, 빨리. 에너지가 스칼라예요, 벡터요? 스칼라잖아요? 그러면 벡터 곱하기 벡터 하면 돼요. 자, 포스 벡터에다가 S, 거리 S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에너지의 미소량, DE는, 에너지의 미분은 F 곱하기 인너 프로덕트 미소거리의 변이를 해주면 돼요. 됐죠? 이게 물리학에서 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DS요. 미소 변이, 미소 거리, 자, 이렇게 끓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힘들어하는 거야.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F가 뭐라 그랬어요? F를 집어넣는 거예요. DT 오버 DP잖아요. 여기서부터 S 집어넣으면, 요거 그대로 적어놓으면, F가 DT 오버 DP고, 거기다가 DS, 이 벡터를 해준 거고. 자, 그러면 자, 조금만 더 적어볼까요? 자, 요쯤 내가. 자, 이게 가면, 좀 바꿔볼게요. 자, DS하고 DT를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DT 오버 DS 벡터의 DP 벡터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바로 DTS, DS가 S가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거리를 시간 나눠주면 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V 속도 벡터의 다스 DP가 MV거든요. MV 해주면 요거 미분해주면 뭐냐면 자, V를 상수로 앞에 빼내고 V자승의 DM에 플러스 VM의 DV가 돼요. 아, 그래. 요거만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자, 요거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요 미분하는 거 보세요. 두 개, M하고 V가 각각 변수일 경우에는 DM, VDM이 되고, 플러스 MDV가 돼요. 워낙 수백 번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수학 정석, 고등학교 수학 배울 필요 없어요. 이쪽에 나오는 그 테크닉 들어가는 수학은 공식이 한 5개밖에 안 돼요. 그거 되풀이 쓰는 거예요. 자, 됐죠? 그거 곱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 다 왔어. 자, 뭐가 다 왔냐면, 자, 이 공식이 뭐죠? DE잖아. 이거 다 적으면 이게 DE요. 이게 DE요. 우리가 DE를 계속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연필 놓고. 자, 연필 딱 놓고. 자, 어텐션. 다 주목해 보세요. 자, 어때, 숨등. 자, 따라서, V자승 DM. MV, DV. 거기 어디 있죠? 이거 봐요. V자승 DM. MV, DV. 근데 이게 뭐죠? C자승 DM. 이게 뭐죠? DE. 이쪽이 완전히 같잖아요. 그런데 다시 두 개를 결합시켜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좀 C자승 DM이 뭐다? DE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미분 형태죠. 양변을 적분을 해보세요. 적분해서 상수 C 앞으로 빼내고, 저 그대로 해볼게요. C자승 앞으로 빼내고, 적분 DM을 해주고, 적분 DE를 해주면.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자, 요렇게 아시면 돼요. 요 인테그레이션, 자, 내가 오늘 칼로 적어줄게. 요거의 요 인테그레이션하고, 요거의 디프렌시에이션, 요 D, 앞으로 이렇게 두 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1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만 남잖아요. 그럼 자, 이쪽에 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2는, 자, DM은 뭐죠? 인테그랄하고 D하고 다 없애면 M만 남잖아요. 질량만 남잖아요. 그러면, 자, 따라서 MC 자성. 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따라서요. 안 늘어 죽는다. 자, 키 받았잖아. 야, 세 번째 포맷던 키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안 늘어 죽었어요. 이제 4차원 세계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전입신고, 딱 전입신고. 이제 4차원 세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요거 구해줬으니까 뭘 해야 되죠? 요거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 이게 이제 벡터인데,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이 벡터의, 모멘텀 포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뭐죠? P 이거죠. 이걸 구해보는 거예요. 이걸 구하면, 자, 이게 그 공식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루트에
벡터니까네. 벡터의 4차원에서도 수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자, 4차원의 벡터 인너 프로덕트를 해주면, 자, 이거 민코프스키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요대로 적는데, 요렇게 바뀌었잖아. 요렇게 바뀌었죠. 요걸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근데 요걸 지금 바뀐 걸 적으면 더 간단하게 어떻게 되죠? 이게 간단하게 이제 바뀐 걸 적어주면, 이게 바로 뭐였죠? M0 남다가 뭐였죠? M으로 바뀌었잖아. M0 남다가 M으로 바뀌었잖아. 네, 이거 공부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가장 빨리 와요. 의미 묻지 말고 그대로 암기해버리면 돼요. 여기 바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MC죠. 네, MC 뭐죠? MV 됐죠.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럼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자, 그것도 빨리 합니다. MC 자승에 마이너스 MV 자승이네. 자, 네,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계산해 주죠. 자, 그러면 이 P 자승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손을 조금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MC 자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MC 자승에 C로 나눠줘도 아무 상관없죠. 요 트릭이요. 분모 분자에 C를 곱해주는 거예요. 꼭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냥 MV 자승이에요. 자, 일어나놓고 어디서 많이 쓰던 건 기원해. 자, MC 자승이 뭐였어요? 이거 적어놨잖아. 이거 E네? 이 적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E에다가 C로 나눠준 거네? 하나도 무슨 헛동작 쓴 거 없는 거예요. 예. 그대로 시킨대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MV가 뭐였어요? 예. MV가 바로 모멘텀 P였잖아요. 자,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4차원 모멘텀의 시간 성분이 바로 에너지란 말이에요. Oh my science. 모멘텀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에너지가 굉장한 큰 개념으로 물리학이 다루잖아요. 4차원으로 올라가면 4차원 모멘텀의 시간 성분이 에너지예요. 바로 요거 에너지잖아. 공간 성분은 모멘텀, 4차원 모멘텀 그대로 있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자, 다시 또 우리가 적어놓은 거 있죠. 자, 또 한번 보세요. P가 뭐였어요? 요 P가. 요 로테이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 P가 M0U였잖아요. 요 로테이션 또 적는 거예요. 진짜 노테이션 상함이에요. M0 벡터 M0 벡터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노테이션 하면 적용하고 요 노테이션 그죠? 예. 진짜 봉이 김선달 같아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뭐 하나 바꾼 거 없는 거야. 노테이션 그대로 적는 거예요. 예. 그대로 적어 놓으면 자, M0는 상수잖아요. 그럼 M0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M0의 루트 U 4차원 벨로시티 100차 U 이거 얼마죠? 이거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얼마요? 놀랬잖아. 이거잖아. C잖아. 그럼 이게 뭐죠? 그러면 M0 C가 되잖아요. 뭐 무슨 말이냐면 M0 C하고 야가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루트 T는 제곱해주면 되잖아. 양변에 제곱해주면 양변을 각각 제곱해주면 E 오버 C 자승에 마이너스 P 자승에 하니까는 M0 자승에 C 자승이 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안 좋으니까 양변에다가 강속을 제곱을 해줘 버립시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건 마지막 결론식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C 자승, E 자승이 되죠. 에너지 자승은 조금만 따라오세요. P 자승이다 C 자승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PC 자승이 되고 이를 넘겨주고 버렸어요. 플러스로 하면 이게 바로 PC의 자승에 자 이쪽에 C 자승에 C 사승이 되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적어주느냐 하면 원자 폭탄 모양을 보여주려면 M0 C 자승에 이거 MC 자승이잖아요. 이 원자 폭탄이잖아요. 원자 폭탄의 제곱이 되어버렸잖아요.